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실화 바탕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조만석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죠. 36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로 향하는 만석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72살의 노인이 거울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이금자는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죠. 예전엔 만석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던 금자였지만 작년 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늘어난 것도 그중 하나였죠. 만석은 서재로 들어가 어제 쓰다 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먹으로 정성스럽게 날짜를 적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아침이다. 금자는 어제 저녁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확인해주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일기를 쓰다 말고 만석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하던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죠. 진미정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재빨리 메시지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금자가 잠옷 차림으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죠.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한잔 할래? 좋아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야. 아, 그렇구나. 목요일. 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만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을성 있게 대답했죠. 목요일이야, 여보.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치매라는 게 저렇게 간헐적으로 정상이던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만석은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핸드폰을 다시 꺼냈죠. 삭제했던 메시지를 복구해 읽어보았습니다. 오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얘기할 게 있어요. 만석은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시간은 나중에 연락할게.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금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TV는 꺼져 있었죠. 금자는 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TV가 꺼져 있네? 리모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만석은 금자의 손에 들려있는 리모컨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TV를 켜주었죠. 오후가 되자 만석은 친구 박종철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동네 정자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죠. 자네 부인은 요즘 어떤가? 종철이 물었습니다. 그저 그래.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지. 참 안 됐네. 우리 나이에 그런 병은. 만석은 대답 대신 장기하를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아내의 병, 그리고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 이 두 가지가 뒤엉켜 만석을 괴롭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금자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죠. 여보, 뭘 찾아? 아니, 뭔가 중요한 걸 버린 것 같아서요. 종이 같은 거.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찢어버린 호텔 영수증이 떠올랐죠. 하지만 금자는 이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또 헷갈렸나 봐요. 그날 밤 침실에 누운 만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금자를 바라보았죠. 45년을 함께한 아내.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자. 지금은 서로에게 익숙함만 남은 동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자야, 미안해. 만석은 마음속으로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죄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죠. 병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인지, 아니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죠. 책상 서랍을 열고 깊숙이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뒤에는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고 돌아섰죠. 금자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못 주무세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아, 물 좀 마시려고. 저도 목이 말라요. 같이 마실까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마주 앉은 부부.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금자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말이야? 그냥 가끔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날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자의 눈빛이 너무나 맑았기 때문이죠.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금자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최근 들어 자꾸만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지만 가끔씩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만석의 이상한 행동들이 그랬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모습, 외출이 잦아진 것,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눈빛.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금자는 쓰레기통 옆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 종이가 눈에 들어왔죠. 주워서 펴보니 만석의 글씨로 그랜드 호텔 508호 오후 3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 메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웃었죠. 만석이 서재에서 나오자 금자는 메모를 들어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이걸 갖고 있었을까요? 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죠. 아, 그거 내가 친구 만나기로 한 메모야. 왜 내가 갖고 있어? 몰라요. 쓰레기통 옆에 있었는데 내가 주웠나 봐요. 금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메모를 만석에게 건넸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메모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약은 먹었어? 네, 아까 먹었어요. 그런데 그랜드 호텔이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호텔이야. 가끔 동창 모임을 거기서 해.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석이 서재로 들어간 후 금자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갔죠.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그랜드 호텔 508호 만석 거짓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만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만석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죠. TV를 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금자는 모르는 척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이 정말로 날 잊기 전 내가 먼저 당신을 기억해 줄게.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았죠. 금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요? 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저녁엔 늦을 거야. 동창 모임이에요? 만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동창들 만나기로 했어. 금자는 밝게 웃으며 만석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재미있게 보내고 와요.
만석이 나간 후 금자는 창문으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들었죠. 며칠 전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에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주간 재활센터라고 적힌 번호였죠. 여보세요? 주간 재활센터죠? 저 이금자인데요. 다음 주부터 다니고 싶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전화를 끊고 금자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날짜별로 만석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최근 한 달간의 패턴을 분석해보니 특정 요일에 외출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금자는 만석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서류와 책들이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는데 금자가 모르는 내역들이 있었죠.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 플라워샵, 주얼리샵. 금자는 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오면서 중얼거렸죠. 당신이 뭘 숨기든 난 다 알아낼 거예요. 저녁 무렵 금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희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니?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그런가 보다. 딸과의 통화를 끝낸 금자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만석의 비밀로 가득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만석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금자는 재빨리 소파에 누워 잠든 척했죠. 만석은 조용히 들어와 금자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기서 자면 감기 걸려. 방으로 가자. 금자는 몽롱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 언제 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응,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 있어. 만석이 화장실로 가자 금자는 그의 재킷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여자 향수였죠. 금자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금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만석이 변한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 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다음 날 금자는 주간 재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간호사 장유미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 다니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유미는 금자와 상담을 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치매 환자와는 달리 금자의 인지 능력은 상당히 정상적이었죠.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셨나요?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제가 치매라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유미는 금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비밀은 꼭 지켜드릴게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서 적어둔 메모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유미는 금자의 치밀한 기록에 놀랐습니다. 이건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센터를 나오면서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만석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자신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치매인 척하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만석이 서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날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꼭 알아낼 거예요. 만석은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는 것 같다. 가끔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정을 만나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기를 쓰다 말고 만석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죄책감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금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지금 갈게.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금자는 밝은 표정으로 만석에게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여보, 오늘 주간 재활센터에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좋았어요.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다니기로 했어요.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자가 센터에 다니면 자신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금자의 다음 말에 흠칫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예전처럼 데이트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금자는 약속대로 주간 재활센터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만석이 직접 차로 데려다 주었죠. 센터 앞에서 차를 세운 만석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힘들면 바로 연락해. 내가 데리러 올게. 걱정 마세요. 난 괜찮아요. 금자가 센터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만석은 한숨을 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수요일까지 이틀 남았죠. 미정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간 금자를 장유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눈 후 유미는 금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죠.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금자는 유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오늘 오면서도 남편이 안심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미는 금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치매 환자의 증상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모든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남편분이 수상한 행동을 하실 때 증거 같은 걸 모아두신 게 있나요? 금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만석의 행동 패턴, 신용카드 명세서 사진, 그리고 향수 냄새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유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세요. 형사 못지않은 관찰력이에요. 제가 기억을 잃어가는 척하니까 남편이 방심하더라고요.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한편 만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요일에 만나기로 한 거 변동 없지? 네, 오빠. 꼭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통화를 끝낸 만석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금자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편했죠.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마친 금자는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박 할머니가 말을 걸었죠. 금자 씨는 정정해 보이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자꾸 깜빡깜빡해서요. 에이, 그 정도는 우리 나이엔 다 그래요. 제 남편은 저보다 더해요. 어제도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금자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다른 여자 이름을요? 네, 잠꼬대로 영희야라고 하는데 제 이름은 순자거든요. 깨워서 물어봤더니 기억 안 난대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죠. 어쩌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만석이 데리러 왔을 때 금자는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친구들도 생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금자는 만석을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만석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죠. 여보,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금자는 일부러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든 척했습니다.
만석은 금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갔죠. 금자는 살짝 눈을 뜨고 만석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서재에서 만석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 문 가까이 다가갔죠. 그래, 알았어. 수요일 오후 3시. 장소는 그대로야. 아니, 아내는 몰라. 재활센터에 있을 거야. 금자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가 다시 잠든 척했습니다. 만석이 나와서 금자를 깨웠을 때 금자는 몽롱한 표정을 지었죠. 아, 또 여기서 잤네요. 미안해요. 괜찮아. 방으로 가자. 다음날 화요일 금자는 센터에서 유미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일 남편이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어르신, 확실해요? 어젯밤에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오후 3시라고 했어요. 유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금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걱정 마세요. 그냥 멀리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안전할 거예요. 그날 저녁 만석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금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와서 저녁을 차렸고 식사 후엔 같이 산책도 했죠. 금자는 그런 만석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에 다정한 척하는 것이 뻔히 보였으니까요. 여보, 내일도 센터 가는 거지? 네, 그럼요. 이제 거기 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래, 다행이야. 내가 즐거워하니까 나도 기뻐. 밤이 깊어지자 만석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금자는 화장실에서 유미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센터 앞에서 만나요. 남편 몰래 나갈게요. 수요일 아침 만석은 평소처럼 금자를 센터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금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죠. 금자는 유리문 너머로 만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석이 떠나고 10분 후 금자는 유미와 함께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유미의 차를 타고 만석을 미행하기 시작했죠. 어르신, 남편분이 어디로 가실 것 같으세요? 아마 그랜드 호텔일 거예요. 전에 메모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미는 내비게이션에 그랜드 호텔을 입력했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45년을 함께한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서글펐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볼게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잊기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싶어요. 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은 로비가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금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꽃을 들고 있는 남편. 그것도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면서 말이죠. 얼마 후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만석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아마도 40대 초반의 여자였죠. 만석은 그녀에게 꽃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진미정인가 봐요. 유미는 금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본 금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이제 됐어요. 돌아가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금자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유미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죠. 센터에 도착했을 때 금자는 눈물을 닦고 유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어르신, 너무 성급한 결정은 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기억을 잃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센터로 돌아온 금자는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호텔에서 본 장면으로 가득했죠. 오후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만석이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금자의 눈에는 그의 거짓말이 다 보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었어? 네, 즐거웠어요. 여보는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종철이랑 장기 두고 평범한 하루였어. 금자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라니. 젊은 여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게 평범한 하루란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만석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재킷을 뒤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은 찾을 수 없었지만 낯선 명함 하나를 발견했죠. 진미정 마이너스 자산관리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자는 재빨리 명함을 사진으로 찍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산관리 컨설턴트라니 설마 만석이 재산 문제로 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겠죠. 불안한 마음에 금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 어딘가에 숨겨둔 오래된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죠. 드디어 만석의 서재 책장 뒤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전원을 켜니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금자는 만석이 자주 쓰는 번호를 알고 있었죠.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열리자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진미정이었죠.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말씀드린 투자건은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번 달도 약속대로 입금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오빠가 믿고 맡겨주신 자금 곧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자, 입금, 자금.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죠. 만석이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더 살펴보니 금액도 나와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벌써 6개월째였죠.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 여자에게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첩도 확인해 봤습니다. 만석과 진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도. 금자가 재활센터에 가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금자는 모든 증거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구형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죠. 만석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만석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센터에 가는 척했죠. 하지만 만석이 나간 후 금자는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그 여자가 단순한 애인이 아니었어요. 금자는 유미를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미의 표정도 심각해졌죠. 어르신,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에요. 아버님, 돈까지 보내셨네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날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그 여자에게 준다니. 유미는 금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혹시 사기일 수도 있어요. 자산관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빙자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꽃다발을 건네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미는 금자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어르신,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어떨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남편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날 오후 금자는 집으로 돌아와 만석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일기장. 금자는 최근 날짜부터 거꾸로 읽어나갔습니다. 미정을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그녀와 있으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금자는 나를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간병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금자의 치매가 심해지고 있다. 나를 못 알아볼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미정이 소개한 투자처가 괜찮아 보인다. 금자가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우리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금자는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은 금자가 자신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금자는 가끔 혼란스러워했을 뿐 만석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만석이 돌아왔을 때 금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여보, 저녁은?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만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금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금자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죠. 진미정과의 메시지, 송금 내역,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을. 금자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금자는 손을 들어 만석의 말을 막았습니다. 설명은 됐어요. 난 단지 하나만 묻고 싶어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완전히 기억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좋은 요양원에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날 위해서라고요?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젊은 여자한테 돈을 준 거예요? 미정이 자산을 2배로 불려준다고 했어. 투자 전문가라고. 당신은 정말 그걸 믿었어요? 아니면 믿고 싶었어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었겠죠. 외로움과 욕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 금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너무 피곤하네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당신하기에 달렸어요. 금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만석은 홀로 식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진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석과 금자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죠. 만석은 몇 번이나 금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금자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잠자리도 각방을 썼죠.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금자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공동 명의로 된 계좌들을 확인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어왔죠. 그리고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금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와 재산 유출이 확인되면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고요. 이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빠를수록 좋겠어요. 변호사는 금자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지만 곧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서글펐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만석이 서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이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화를 시도해볼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서재에서 만석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아내가 다 알아버렸어. 아니야, 당분간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투자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금자는 주전자를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니. 금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죠.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식탁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고 만석을 기다렸습니다. 만석이 평소처럼 서재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려는 순간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요. 이혼 서류예요. 만석은 경악한 표정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이혼이라니. 금자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날 배신했어요. 금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당신이 먼저 써줘야겠어요. 난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을. 만석은 서류를 들어 읽어보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치매 아니었어?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럼 당신이 한 짓들을 몰랐을 테니까. 만석은 갑자기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날 속인 거야? 치매인 척하면서 날 감시한 거야? 당신이 먼저 날 속였잖아요. 날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했잖아요. 진미정은 나한테 돈을 뜯은 여자야. 사랑이 아니야. 당신하고는 달라. 금자는 눈물도 없이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에 만석은 움찔했죠. 당신이 떠올리지 못한 기억들을 나는 아직도 품고 살았어요. 당신이 변해갈 때도. 금자는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서명해서 놔두세요. 재산은 법대로 나누면 돼요. 단 그 여자에게 준 돈은 당신 몫에서 빼야겠지만요. 금자야, 잠깐만. 내 말을 들어봐. 하지만 금자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만석은 홀로 남아 이혼 서류를 들여다봤죠. 혼인 파탄, 부정행위, 재산 유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종철을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장기를 두려 했지만 만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종철이 먼저 물었죠. 자네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안 좋네. 금자가 이혼하자고 해. 종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갑자기 왜? 만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진미정과의 관계, 투자라는 명목으로 준 돈, 그리고 금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종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금자 씨가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나? 나도 힘들었어. 금자가 날 못 알아보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집에 있는 게 지옥 같았다고. 그래도 그렇지. 평생을 함께한 아내인데.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금자가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딸네 집에 며칠 있으려고요. 서류는 식탁에 놔두세요. 금자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정리할게. 미정과도 끝낼게. 금자는 짐 싸는 것을 멈추고 만석을 돌아봤습니다. 기회요? 당신은 내가 기억을 잃어가는 동안 무수한 기회를 가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배신으로 채웠죠. 난 정말 너를 위해서. 거짓말 그만해요. 금자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였잖아요. 내가 사라지길 바랐잖아요. 요양원에 보내고 젊은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금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금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만석이 따라 나와 금자의 팔을 잡았죠. 가지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금자는 만석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당신이 나를 환자로만 봤을 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금자가 떠난 후 만석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니 집이 너무나 조용했죠. 금자가 없는 집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미정이었죠.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아, 우리 그만 만나자. 네. 갑자기 왜요? 투자권은 어떻게 하고요? 만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관심은 돈이었죠. 투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동안 준 돈도 돌려줘.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데. 만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쳐봤죠. 45년의 세월이 단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금자는 딸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딸 수지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사정을 듣고는 분노했죠.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 이미 마음의 준비는 했어. 하지만 밤이 되면 금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이 쉬울 리 없었죠.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될 수 없으니까요. 며칠 후 금자는 주간 재활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유미가 반갑게 맞이했죠. 어르신,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결정했어요. 이혼하기로요. 유미는 금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죠. 금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가장 마음 아픈 건 돈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아내가 아닌 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르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남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금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였죠. 이걸 선생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1974년에 남편이 보낸 청혼 편지예요. 유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금자에게 오늘도 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3년이 되었구나. 처음 너를 봤을 때의 그 떨림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금자야, 나와 결혼해 주겠니? 평생 내 곁에서 너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고 내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손이 되고 싶다. 금자야, 나는 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내 기억의 전부가 되고 싶다. 사랑한다, 금자야. 마이너스 만석이가. 유미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편지예요.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러게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금자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됐죠. 그리고 내가 아프기 시작하자 남편은 도망치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은 당신을 잊은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미의 말에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나와의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젊음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에게 끌렸겠죠.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누던 중 금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만석이었죠.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자야, 나야.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집에 와서 가져가.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금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죠. 오후가 되어 금자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만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왔어? 네. 서류는 어디 있어요? 만석은 식탁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금자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만석이 말했죠. 금자야,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이미 끝난 거예요. 당신이 끝냈어요. 난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금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당신은 잊었어요. 사랑은 아플 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자가 현관으로 향하자 만석이 따라 나왔죠. 그 편지, 청혼 편지 아직도 갖고 있어? 금자는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갖고 있어요. 그때의 당신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금자가 떠난 후 만석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젊은 시절 금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금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만석은 그날 밤 내내 시를 썼습니다. 금자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나마 표현하고 싶었죠. 기억의 정원에서 길을 잃었네. 내가 심어준 꽃들이 시들어가는 걸 못 본 척하며 살았네. 이제야 깨닫네. 내가 나의 정원이었음을. 내가 떠난 자리에 작초만 무성하네. 다음 날 금자는 재활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금자에게 물었죠. 금자씨,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편해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다른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금자를 격려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 나이에도 행복할 권리가 있죠. 맞아요.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금자는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죠. 그때 유미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밖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금자가 밖으로 나가보니 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뭐하러 왔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던 라벤더야. 집 정원에 있던 건데 내가 가져갔으면 해서. 금자는 화분을 받아들며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떨리는 손.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고마워요. 잘 키울게요. 금자야, 한 가지만 묻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정말 없는 거야? 금자는 한참을 말없이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당신은 내 기억 속의 만석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금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만석은 대답 없이 걸어갔습니다. 금자는 라벤더 화분을 안고 센터로 들어갔죠. 문득 청혼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석은 금자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죠.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딸의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죠. 매일 재활센터에 나가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낯설기도 했지만 점차 평온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만석은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미정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지만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죠. 사기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상실은 금자를 잃은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만석은 금자가 두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금자가 자신의 행동을 기록해둔 그 수첩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가는 만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오늘도 만석은 늦게 들어왔다.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내가 물으니 친구를 만났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만석이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아내가 아닌 환자를 보는 눈이다. 가슴이 아프다. 오늘 병원에 갔다. 의사는 내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만석은 내가 악화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테니까.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은 만석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조만석 마이너스 돌아오는 길, 슬픈 뒷모습.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 떠났다. 나는 당신을 붙잡고 싶었지만 병든 내 손으로는 잡을 수 없었다. 미안해. 내가 더 건강했다면. 만석은 수첩을 덮고 흐느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을 배신한 게 아니라 기억을 배신했다고 느꼈구나. 금자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자신을 감시한 게 아니라 붙잡으려 애썼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KBS 라디오 황혼의 편지 프로그램인가요? 사연을 보내고 싶은데. 며칠 후 금자는 재활센터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라디오를 켜자 익숙한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죠.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조만석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늦은 참회입니다. 금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72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늦게 깨달은 바보입니다. 당신이 기억을 잃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두려웠습니다. 당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조용히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나의 전부였다는 것을. 당신 없는 집은 집이 아니고 당신 없는 나는 나가 아닙니다. 금자야,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이어서 만석이 직접 쓴 시가 낭독되었습니다. 기억의 정원에서 길을 잃었네. 내가 심어준 꽃들이 시들어가는 걸 못 본 척하며 살았네. 이제야 깨닫네. 내가 나의 정원이었음을. 내가 떠난 자리에 작초만 무성하네. 그대의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나는 더 선명해졌소. 사랑을 잊은 게 아니라 용서를 몰랐던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도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소. 당신은 여전히 나의 봄이고 나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시를 들으며 금자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유미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저 너무 늦었다는 게 서글퍼서요. 방송이 끝난 후 금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죠. 엄마, 방금 라디오 들었어요. 아빠가. 알아. 나도 들었어.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은데.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모르겠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날 밤 금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만석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분명 미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오랜만에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죠. 만석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훨씬 더 늙어 보였죠. 금자야, 들어가도 돼요? 만석은 황급히 비켜서며 금자를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금자는 집안을 둘러봤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 여기저기 널브러진 옷가지들. 혼자 지내기 힘든가 봐요. 아, 미안. 정리를 못했어. 금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라디오 들었어요. 그래, 나는 그냥 전하고 싶었어. 늦었지만.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곁에 있을 때는 왜 못했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라.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난 당신이 나를 버릴까 봐
매일 두려웠어요. 기억을 잃으면 버려질까봐 더 아프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라벤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여자와는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완전히 끝났어. 사기꾼이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널 배신한 건 변하지 않으니까. 금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노년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만석은 금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금자는 손을 뺐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 금자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내가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석은 금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오히려 내가 나를 잊을까봐 무서웠어. 내가 내 기억에서 사라질까봐.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가끔 연락할게요. 건강 챙기세요. 만석은 대문 밖까지 나와 금자를 배웅했습니다. 멀어지는 금자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죠. 고마워, 와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금자는 여전히 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재활센터에서의 생활도 안정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좋았죠. 어느 날 오후 금자는 라디오를 듣다가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석과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노래였죠.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살의 만석은 수줍게 웃으며 금자에게 다가왔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만석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떨림, 설렘, 그리고 희망.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한편 만석은 혼자 지내는 것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스스로 하고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금자 생각을 했다. 라디오에서 우리가 좋아하던 노래가 나왔다. 혼자 듣는 그 노래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금자야, 보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은 정원에서 라벤더를 가꾸다가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했죠. 병원에서는 가족에게 연락했고 소식을 들은 금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왔어? 병상에 누워있는 만석은 금자를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뭐가 그리 급해서 혼자 정원 일을 했어요? 라벤더가 시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꽃인데. 금자는 한숨을 쉬며 만석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아요. 하지만 그 라벤더는 우리의 추억이잖아. 신혼여행 때 프랑스에서 봤던.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 만석의 상태를 설명했죠. 혈압이 높으셔서 쓰러지신 겁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도 원인이고요.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돌봐드릴 분이 필요해요. 의사가 나간 후 만석은 금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요양원이든 어디든 갈게. 요양원이요? 당신이 나한테 하려던 것처럼? 만석은 움찔했습니다. 금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미안. 그때는 정말. 됐어요. 과거 얘기는 그만해요. 며칠 후 금자는 딸과 함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만석이 퇴원할 때까지 집을 깨끗이 해놓으려고 했죠. 정리를 하다가 금자는 만석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것이었는데
매일같이 금자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자가 오늘 병문안을 왔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그 아름다움이 아직도 빛나고 있었다.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더니 금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가 그녀에게 했던 생각을 떠올렸을 것이다. 나는 정말 못된 남편이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다. 혼자 보내는 첫 결혼기념일. 금자야,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하다. 딸 수진이 엄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일기 읽어봤어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자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엄마, 제 생각엔요.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를 아직 사랑하잖아요. 수진의 말에 금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매일 아빠 걱정하는 거 다 알아요. 병원에도 매일 가고 집도 정리해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금자는 딸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퇴원하는 날 금자는 작은 화분을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로 심은 라벤더였죠. 이거 집에 있던 라벤더에서 나는 거예요. 같이 키워요. 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같이 키운다고?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뭐든지. 금자는 만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감시하지 않을게요. 다시 기억해 줄게요. 하지만 당신도 약속해요. 나를 환자가 아닌 아내로 봐줘요. 내가 정말로 기억을 잃는 날이 와도 약속할게. 내가 모든 걸 잊어도 내가 대신 기억할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시간을.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라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죠. 집에 도착한 금자는 정원에 라벤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도 옆에서 거들었죠. 두 손이 흙을 파고 뿌리를 심는 동안 마음속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자야, 고마워. 돌아와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라벤더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여보,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면서 살까요?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소소하게.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가끔 여행도 가고. 좋아.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자. 잊어버리기 전에. 금자는 만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매일 말해요. 오늘부터 사랑해, 금자야.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죠.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만석과 금자는 정원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에서 만석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내일은 내일 정해요. 오늘은 오늘을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상처와 용서, 후회와 화해가 뒤섞인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죠. 기억은 때로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만석과 금자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정원의 라벤더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처럼, 그들의 기억처럼. 비록 모든 것을 잊는 날이 와도 그 향기만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억은 지워져도 이 꽃은 매년 다시 피더라. 만석이 한때 금자에게 했던 말이 이제는 두 사람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렇게 그들의 황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아프지만 아름답게.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